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.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. 곧 나을 것입니다. 네, 힘을 내십시오. 네, 오늘은 암 한우 극복자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첫째는 소박하고 신선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두런두런 담수하면서 드시는 것이 맛있게 나누는 식사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보통의 어떤 밖에서 드시는 식사와 우리 집에서 집밥이라는 어머니가 또한 아내가 해주는 밥이 어떻게 다를까요? 그 속에는 정성이 있고요, 사랑이 있고요, 그 다음에 간절함이 있고요, 기도가 있습니다. 집밥의 위력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식사하시고요. 미국 사람들은 외식 문화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외식이 아니라 리더들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. 적어도 한 끼 이상은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집밥을 드시게 하십시오. 그러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상당히 줄었습니다. 그럴 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가 참 중요한데 사랑과 정성과 간절함과 기도, 그 식사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이 식사 한 끼가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만드시는 분들이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암 한우 극복자들도요, 이 한 끼 드시는 것이 내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그 중요성, 소중함을 간직하십시오. 그래서 식사를 드실 때는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 우리 기도도 하겠지만 식사를 준비하신 그 수고하신 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식사의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습니다.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첫째는 환자를 기대하게 하십시오.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뭘 먹을까? 먹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. 먹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걸 먹어야 사나? 내가 못 먹겠다. 드세요. 이러면서 막 보호자, 환자가 옥신각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루하루 식사를 하고 극복을 하는데 참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요. 맛있게 드시고요. 학교에 돌아온 우리 아이가 얼굴을 보면 또한 퇴근한 남편의 얼굴을 보면 가족을 만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? 마찬가지입니다. 이 음식을 대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은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시오. 그러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도마에서 칼질을 탁탁하는 소리,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찌개 같은 것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,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죠? 콧노래도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? 예전에 파블로브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? 뇌상, 장상, 위상 이런 게 있는데 뇌상은 뭐냐 그러면 종을 땡땡땡 치면서 강아지에게 개에게 이런 씨름을 했는데 음식을 주니까 나중에는요 음식이 없이 종만 쳐도 침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. 그런 내상, 생각으로 있지 않습니까? 나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이거 먹으면 참 내가 힘이 날 것 같아. 이거 먹으면 내가 이겨낼 것 같아.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포만감이라든지 위상과 장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식욕을 군침이 돌듯이 땡기게 하는데 어쨌든 식사 시간이 좀 기다려지게 하십시오. 매일 먹는 된장찌개도 있지 않습니까? 매일 정성을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음식이 새로운 음식처럼 파를 좀 넣는다든지 양파를 좀 넣는다든지 다른 접시에 담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음식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호박 잎이 참 좋다고 호박 잎을 며칠을 내어놓았다 칩시다. 그러면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. 왜? 다른 것을 음식을 보충하면 되니까요. 또 어떨 때는 또 라면이 막 먹고 싶어요. 그러면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책에 라면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가? 그래서 라면을 한번 끓여서 국물을 한번 걷어내고 그 속에 스프를 반을 넣어서 양파나 또한 마늘이라든지 또 된장을 좀 풀어서 좀 요리를 해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양을 다 드시지 마시고 조금 드시고 또 김치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맛있겠죠, 그죠?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양념갈비 같은 게 막 이렇게
구워서 먹는 게 먹고 싶어요. 그럼 조금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오리고기도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음식이 너무너무 족쇄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?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고 완벽해야만이 암이 낫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, 이 음식만 잘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. 여러분,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지만, 내 몸이 좋아지겠지만, 이 음식이 치료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기본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. 가급적 정제가 덜 된 씨눈이 있는 것, 농약 첨가물이 좀 적은 것, 유기농으로 있지 않습니까? 오색 과일을 드시고 살코기와 생선, 닭고기 좀 튀긴 것은 드시지 않고, 그 다음에 신선하게요. 예를 들면 여러분요, 달걀 같은 경우에 번호가 있습니다. 그거 그저 써난 번호가 아니고요. 만약에 1025다 그러면 10월 25일에 산란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 102 B C 이래 나온 그것은 생산자의 고유 번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게 1부터요, 1, 2, 3, 4 이러는데, 이런요, 방사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지에 가두지 않고 닭을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키웠다는데, 즉, 1미터 1미터 평방에 이 한 마리 정도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닭이 이렇게 키워서 달걀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면 그건 1번입니다. 2번은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평사라고 그럽니다. 즉 1미터 1미터에 한 9마리 정도 키우는데, 즉 케이지에서 있지 않습니까? 축사에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있지 않습니까? 개선된 케이지에서 약 1미터 평방에 적어도 13마리 정도 키우는 겁니다. 그 다음 이제 4번은 이제 사실 좀 그렇는데, 이것은 뭐냐 그러면 1미터 평방에 약 20마리 정도. 그러니까 케이지에 다 이렇게 기존 케이지에 가두어져서 키운 겁니다. 그러면 어떤 계란이 제일 좋을까요? 그렇습니다. 여러분, 1번이 제일 좋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, 1번 또 구하기 힘들면 2번 괜찮습니다. 너무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. 오히려 내가 닭이 왔다 갔다 하듯이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. 드실 때.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, 그래도, 막 그런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신선하게, 그죠? 골고루 깨끗하게 제철 음식을 드시고, 가공식보다는 자연식, 짠 거보다는 좀 싱겁게, 가공육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어떤 고기를 드시고,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항암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사선 치료할 때는 골고루 음식을 많이 잘 드셔야 되는데, 육식도 좀 드셔야 됩니다. 치료 후에는요, 또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어떤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, 내가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힘들 때는 오히려 육식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어떻든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. 그때는 힘이 빠지거든요. 잘 드시지 못하거든요. 그때는 얼마든지 잘 드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입맛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시고요. 입맛에 맞는 어떤 식사를 그때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냄새일 수 있는데 막 구역질이 나서 잘 못 드십니다.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차단해서 지혜롭게 있지 않습니까? 냄새가 나지 않도록. 그 다음에 그 냄새를 좀 매스킹하고 좀 차단하는 그런 좀 신선한 어떤 레몬이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, 과일을 통해서 좀 희석한다든지.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가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? 또 생선이나 두부 중심으로 막 드시는 분이 계신데, 항암 중에는요, 육식을 제가 드시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골고루 좀 드시고요. 뭘 먹느냐?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호중구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고기를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무조건 채식이 좋다 해서 초록색 쌈밥을 드시고 이러면 힘이 좀 덜 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극복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어떤 삶이나 이 습관 이런 것이 좀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항상 이제 식사할 때마다 고맙다고 표현합니다. 감사하다고.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희생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너무 고맙다. 이 표현력이 실력이 정말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, 식사 습관을 좀 점검하십시오. 꾸준히 한결같이, 제가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 그랬는데, 우리가 식사를 하루 이틀 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1년, 3년, 5년, 10년 긴 시간 동안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식사 시간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 시간을 잘 극복하십시오.
행복한 시간을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숭늉 같은 보리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, 커피가 먹고, 그럼 드십시오. 10개 타서 아메리카노 커피 있지 않습니까? 갓 볶은, 그죠? 로스팅한 커피를 10번 아메리카노를 드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기름진 식사를 했다 그러면 좀 깔끔하게 레몬 수라든지 상큼한 비타민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 같은 거, 이런 것을 드셔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가공육 같은 햄, 베이컨, 소세지는 되도록이면 좀 가공육 삼가하시고, 튀긴 거, 소금이 많이 들은 거.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노르웨이산에서 이제 안동 강고등어가 있는데, 조금 고등어는 그래서 많이 수입합니다. 노르웨이. 그러면 이제 절여서 염장을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막 구워서 드시는, 그건 참 최악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, 그럴 때 그 염분의 종류를 좀 이렇게 좀 컨트롤해서 좀 드시고요. 그래서 우리가 드실 때 좀 드시는 것이 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, 우리 보호자들은 조금 신경 쓸 필요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특효약이라든지 무작정 생식 또 뭐 한약 이런 데 이렇게 매진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버섯이 좋다 그러면 무슨 땡땡이 버섯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, 베타그루칸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이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생각해야 되겠죠. 그러면 그런 고가의 버섯을 드시는 것보다는 뭐 송이버섯, 느타리버섯, 표고버섯, 새송이버섯 이런 걸 드시면 돼요. 그래서 너무 고가에 치우치지 않든, 너무 비싼 것이 꼭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살맛을 찾으면 입맛이 돌아옵니다. 즉 내상, 장상, 위상을 잘 활용해서 어지력을 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. 또 주스를 많이 이렇게 드시는데, 너무 많이 주스를 드시게 되면 우리의 필수 영양소인 3대 영양소 단백질, 지방, 탄수화물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균형 있게 드시고요. 채소, 야채를 많이 이렇게 넣어서 믹서에 갈아서 착즙을 해서 이제 주스를 만드는데, 채소나 야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당근이라는 쑥갓이라든지 양배추, 토마토, 그 다음에 피망, 샐러리, 파슬리, 무, 배추, 그 다음에 양파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그게 또 콩물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갈기에 또 쉬울 수 있습니다.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라든지 감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뭐 베리 종류라든지 사과라든지 키위라든지 또 귤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바나나, 수박, 감, 멜론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경우도 뭐 좋죠. 김, 파래, 다시마 이런 미역 같은 거요. 염장을 해서 하는 것은 좀 구워서 먹는 경우는 이제 제약이라 말씀드린지 너무 튀긴 거요. 도너스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이렇게 최악의 음식이라면 도너스가 들어갑니다. 튀기고 그게 또 당분이 더 많고 또 그게 또 토핑도 하고 이렇게 하면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이제 튀긴 거, 그다음 우유에도 이제 뭐 암을 초래한 암 단백질 이런 것 때문에 또 젖소에서 그죠, 또 항생제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좀 나쁘다. 그로스 호르몬 같은 성장 호르몬을 또 주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, 그래서 요거트 같은 경우는 3배나 5배 농축이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자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. 예전에 이제 간암을 많이 일으키는 아프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원조를 이제 필리핀에 많이 하자 이 땅콩을 많이 이렇게 무상으로 원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산 주식으로 땅콩 잼을 이렇게 발라 먹고 이렇게 했는데, 갑자기 간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. 즉 아프라톡신이 이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? 즉 땅콩에 부패가 되면 생기는 어떤 그런 발암물질을 앓습니다. 아플라톡신이. 그래서 이제 캠벨 교수가 1990여 년도에 그 코넬 대학 교수인데, 이분이 이제 보니까 그때 우유와 조금 같이 먹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 암 발생률이 아플라톡신 때문에 간암이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이 트리거 같은 촉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. 되도록이면 뭐 고기나 뭐 육고기 같은 거,
이렇게 우유 같은 거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것을 좀 컨트롤하시고 그런 걸 꼭 드신다 그러면 양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음료 이런 것은 되도록 탄산음료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. 우롱차, 보이차, 뭐 중국 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생산 과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에 있는 페트병 이것도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우리가 야외에 간다면 뭐 드셔야 되겠죠. 그렇지만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컨트롤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기름을 사용해서 볶은 튀긴 거, 가공육 같은 거, 너무 또 단 음식 이것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. 그 백미, 빵 종류, 밀가루, 흰 소금, 흰 밀가루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제해서 되도록이면 흑미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음식, 현미 잡곡밥을 드시고요.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온전한 건강식으로 또한 암 극복식으로 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조절해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곳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하루하루 잘 극복하시고 식사 시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도우는 섬기는 손길에게 꼭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암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